네, 또 한 번 기회의 시간이 오고 있는 걸까요? 오늘도 여의도 승부사 통해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전략과 종목들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제 쪽의 전문가님부터 먼저 만나보시죠. 오늘 목요일에는 민주 전문가님 또 한번 나와 주십니다. 계좌가 예뻐지는 매매라고 하는데 예쁜 종목들 정말 또 저희가 가져가고 싶잖아요. 오늘 또 어떤 종목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그럼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드디어 좀 급락이 나왔습니다. 급락이 나올 때 좀 매수를 해야 하나 싶기는 하지만 오늘 급락은 조금 깊이가 깊어서 우려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그래도 현 구간에서는 조금씩 낙폭을 줄여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오늘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잠깐 미국 증시를 살펴보자라고 한다면은 일단 미증시는 혼조세로 마감되었죠. 뭐 사실 오늘 같은 시장은 이렇다 저렇다 할 재료는 딱히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틀간 급등한 지수가 숨고르기 나오면서 미증시도 이렇게 마감이 되었고요. 그래서 국내 증시 또한 이제 최근에 급등한 부분에 있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어, 3천선을 좀 지지를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급등에 따른 이런 피로감에 있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엔비디아는 AI뿐만 아니라 로봇 시장에서도 강자로 자리를 할 거다라는 발언과 함께 시총 1위 자리를 다시 되찾으면서 엔비디아를 비롯한 마이크론 실적과 함께 호실적과 함께 장 초반에 좀 강세를 보여주면서 지수가 어느 정도 탄력성을 좀 보여주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좀 빠지는 시장이긴 하지만 오늘 같은 시장에서 오히려 잘 감아가면은 오히려 상승장에서는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분위기의 시장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위기가 기회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조정이 시작은 하니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기회다라는 말씀 드려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좀 눈여겨보셨던 섹터도 받아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보셨던 섹터 어느 쪽일까요? 네, 바로 반도체입니다. 오늘도 이제 반도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앞서 뭐 오늘 장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뭐 미국발 반도체 시장의 긍정적인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호실적도 그렇고 엔비디아의 발언도 해서 오늘 국내 주가가 반도체 주가 좀 상승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SK 하이닉스 비롯해서 이제 HBM 관련주들 그리고 이쪽으로 납품하는 PC본더 상위 종목들까지 좀 좋은 흐름 보여줬었는데 삼성전자는 좀 빠지긴 하죠. 그래서 이제 좀 아쉽긴 하지만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힘을 내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수 자체는 요즘 코스피가 많이 올라오게 힘을 써준 그런 섹터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방산, 반도체, 원전, 조선 이쪽이죠. 그래서 최근에 반도체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이야기에 있어서 주가를 많이 끌어 올려준 그런 부분인데요. 오늘로서는 이제 종목들이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신고가 종목들에서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방산, 조선 원전 센터들의 그런 탄력이 둔화가 되면서 지수가 좀 파란불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하고 이제 작년 말부터 이제 시장이 이런 사이클을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원전 방산이 좀 올라와주면 반도체가 좀 소외가 되고, 조선 방산이 이제 조용해지면 반도체가 좀 좋아지는 이런 사이클을 좀 계속해서 돌려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튼 자체적으로 끌고 가는 중심 섹터 위주로 좀 전략을 짜는 게 분명하다라고 보고 있고, 사이클은 계속해서 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하이닉스 위주로 시장이 다시 반도체 쪽으로 움직이는 부분도 있고 일단 오늘 같은 경우 탄력이 조금 떨어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위권에서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저가권에서 올라오는 그런 종목들을 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이크론 호실적과 함께 반도체 웃고 있습니다. 반도체 짚어주셨고요. 그럼 그 안에서 어떤 종목 보셨을지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 꼽아주실까요? 네,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은 바로 미래 반도체인데요. 일단 한미 반도체도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한미 반도체는 이미 이제 하이닉스가 움직일 때 좀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미 좀 많이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바닥에서 좀 가지고 간다라고 한다면은 미래 반도체를 또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일단 반도체 관련주들 바닥에서 좀 탄력 좋게 나타나주는 부분들, 종목들도 좀 있고 하니까 미래 반도체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주봉상으로 봐도 이미 저점 찍고 올라오는 부분이죠. 일봉 봤을 때도 이날이 이제 슈팅 기준을 기점으로 해서 조정을 좀 준 이후에 이제 거래량 동반하면서 같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미반도체도 굉장히 최근에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반도체도 함께 봐주시면은 오히려 지금 이 기준봉이 한번 이렇게 슈팅이 나와줬기 때문에 더 탄력성 있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미래반도체도 확실히 좋지 않을까 해서 오늘 미래반도체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와 이 밸류체인으로 묶이는 한미 반도체 그리고 미래 반도체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첫 번째는 반도체 섹터 짚어주셨고요. 두 번째로 보셨던 섹터는 또 어딜까요? 네, 두 번째 섹터는 바로 미용기기입니다. 일단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딱히 막 큰 이슈가 없었어요. 반도체 2차 전지 외에는 뭐 크게 시장에서 그렇게 반영이 되어주는 그런 시장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움직였던 종목을 보자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봐도 좋을 종목이 이제 미용기기를 봐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용기기 섹터 쪽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최근에 한국 화장품 업종의 그런 실적 개선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일단 정말 많이 좋아졌죠. 중국 쪽에서의 이제 소비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에서 중국과 긍정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K 미용기기 이쪽으로 지금 현재 하반기 가면 갈수록 소비 집단에서 미용기기를 또 빼놓을 수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 뭐 파마 리서치, 휴젤, 뭐 원텍도 그렇고 좀 큰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장으로 좀 잘 가는 종목들 보면은 이쪽으로는 이제 굉장히 꾸준히 잘 가는 그런 종목들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정책 관련주들의 행보로 이제 약간은 좀 조용했었다가 지금 다시금 부각 받을 때가 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조금씩 올라오는 부분도 있고 그 와중에 이제 꾸준히 올라오고 있었던 섹터가 이쪽이었던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적으로도 이제 확실히 한국 의료 미용기기에 관심이 많이 보이고 있는 만큼 미용기기뿐만 아니라 뭐 뷰티나 푸드 이렇게 소비 집단으로 확실히 하반기 가면 갈수록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의 소비 회복세 그리고 이 해외 매출 쪽에 숫자가 찍히고 있는 미용기기 쪽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그 안에서 옥석 가리기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네, 저는 바로 원택입니다. 네, 원택은 이제 제가 몇 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정말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죠. 최근에는 이제 태국 중심으로 올리지오 매출 확대 전망이 보여지고 있고요. 5월, 6월에 이제 태국에서 신규 마케팅 행사를 마쳤고, 이제 국내 또한 7월 1일부터 신규 브랜드 모델 마케팅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미용 시술 입지가 확실히 확대가 될 전망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지난해는 이제 브라질 매출이 좀 부진했었어요. 올리지오 X를 이제 여기서부터 판매를 하면서 좀 매출 회복세를 보여줄 전망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 그리고 일본 또한 견조한 실적이었지만 최근에 이제 대만이나 인도네시아 쪽에서도 인증을 획득하면서 하반기 실적이 이제 성장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 시점에서 뭐 고려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하반기 모멘텀까지 바라보자라고 한다면은 지금도 확실히 매수해도 나쁘지 않은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택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꾸준히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노려볼 만하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 지금 완벽한 V자 반등으로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뭐 휴젤이나 파마 리서치 또한 계속해서 같이 꾸준히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담고 가셔도 확실히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용기기 안에서 원택 말씀해 주셨습니다. 올리지오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하반기에 또 기대해 볼 수 있다. 신규 진입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번에 주셨던 종목 AS 한번 요청해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번에 이 포시스 주셨는데 바로 또 목표가를 달성해 줬습니다. 3,100원 달성했고요. 공략하자마자 13%의 수익률을 또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포시스는 지금 어떻게 저희가 전략들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또 포시에스가 다음날 이제 목표가를 달성해 줬습니다. 단 하루 만에 큰 상승률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시에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슈팅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계속해서 이제 거래량 없이 횡보하다가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빵 떠졌고 다음날 이제 3,200원 구간 터치하고 쭉 빠지는 부분에
전부터 이제 좀 마감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좀 빠지고 있긴 하지만 목표가에서 일단 1차적으로 수익 보셨으면은 잠깐 눌려가는 부분에서 2차적으로도 진입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도 아직 모멘텀이 남아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주봉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바닥을 다져줬다가 이날을 기점으로 이제 다시 시작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도 조금씩 담아가는 전략으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승 추세에 조금 더 남아있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포시에서 눌릴 때 재진입도 권장해 주셨는데요.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종목도 바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승부수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종목은 바로 위드텍입니다. 위드텍이 이제 최근에 국내 최초 고리원자력 발전소 1호기 해체 가능성이 이제 이슈로 부각이 되면서 관련 원전 기업들이 부각을 받고 있었는데 일단 원전 해체 관련주로 묶여서 같이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장 자체가 일단 500조 시장이고 전 세계에서 지금 해체해야 할 원전이 대략 100개라고 한다면은 해체가 완전히 완료된 게 이제 2개 정도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그럼 나머지를 해체를 해야 하는데 지금 해체율이 2%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또 이제 젠슨왕이 최근에 이제 AI 개발에도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 해도 지금 전력이 지금보다는 10배 이상 있어야 된다라는 발언을 했죠. 그렇게 해야 운영이 된다라는 부분인데 지금 정비를 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래된 원전을 또 해체를 해야 하겠죠.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드텍은 이제 원전, 연구, 해체 관련 이런 장비를 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동형 원전 해체 그리고 이제 방사선 폐기물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시스템을 가지고 제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고 방사선 반도체, 원전 디스플레이 공정 오염물을 이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부분도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심은 원전 해체에 있어서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에서 또 그렇고 방사능 쪽으로 이제 농도, 강도, 농도에 대한 그런 강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제공하는 부분인데 여러 기술력을 일단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일단 반도체랑도 엮여서 움직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료가 일단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차트만 봐도 지금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위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번 차트 같이 보도록 할게요. 차트 보시면은 지금 이제 주봉상으로 윗꼬리단 양봉을 좀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봉을 봤을 때도 지금 포시했으니까 다시 보도록 할게요. 미드텍. 미드텍 다시 일봉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드텍이 이날을 기점으로 한번 쭉 올려주고 다시 빠졌어요. 그렇지만 이제 추세 자체가 상승 추세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부분이고 그 전에도 봤을 때 수렴하는 부분들이 몇 번 찍혔었죠. 이후에 이제 추세가 전환이 되는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최근 들어서 이제 거래량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계속해서 물량이 잘 모아져서 가고 있었던 부분에서 지금 이제 진입을 하면은 확실히 추후에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가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현재가 이하에서 매수를 해주시면은 1차적인 목표가는 11,500원까지 제시를 해드릴 수 있겠고요. 손절가는 7,5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원전 해체 시장 안에서 위드텍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저번 주에 이 전용 전문가님께서 전혀 긴장이 안 된다라고 쐐기를 한번 박아주셨거든요. 오늘 한번 반격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영우 전문가님께 오늘도 한마디 먼저 넣어주신다면 뭐라고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번 방송에서 이제 긴장이 전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근데 벌써 제가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데 빨리 쫓아와야 좀 재미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빠르게 쫓아와라라고 다시 한번 당부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 전문가님께 말씀 들어봤고요. 오늘 또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했습니다. 자, 오늘의 승부수 종목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위드텍 말씀해 주셨죠. 자, 이 원전 해체 시장에 오늘 집중해 줄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제 고리 1호기에 원전 해체 안건이 올라오면서 원전 해체 시장, 500조 시장이 열리냐가 달려있는 문제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위드텍 말씀해 주셨는데요. 목표가 11,500원, 그리고 손절가 7,500원 주셨습니다. 자,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원전 해체 시장이 얼마나 올라가고 또 커질 수가 있을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전 해체 시장 계속해서 눈여겨봐 주시죠. 네, 이어서 우리 전영욱 전문가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의 마이너스 인생은 없다 말씀 주셨는데요. 다들 아시죠? 우리 끼룩 전문가 전영욱 전문가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민주 전문가님이 네. 빨리 따라오래요. 일단은 여전히 긴장은 좀 되지 않는 상태고요. 네. 이제 뭐 수익률은 좀 낮지만 원래 사자가 사냥을 할 때는 좀 기다렸다가 가는 법이죠. 이 부분을 좀 전달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자가 사냥을 하기 위해서 지금은 기다리는 때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좋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시장이 쉬어간다라고 보기에는 오늘 좀 골이 깊었어요. 이건 조정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속적으로 이전부터 시장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결국에는 이런 시장이 좀 반복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전에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런 시장이 반복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결국은 순환매 장세에서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매물출회가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슈로 보자면은 사실상 지수가 홍콩항생을 제외하고 나머지 아시아 증시는 나름 괜찮은 모양이거든요. 근데 사실 뭐 해외 쪽에서 큰 이슈가 나온 것도 없습니다, 오늘. 전형적으로 그냥 이런 장세가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 아시아 증시나 미국 선물도 괜찮은데 홍콩항생 제외하고요. 그래서 악재가 있어서 밀린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슈를 좀 가져와 보자면 트럼프에 대한 발언이 어느 정도 있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 파월을 교체해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었죠. 이 부분이 또 장중에 좀 뉴스가 나왔었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빠질 만한 것을 좀 설명하기에는 좀 부족한 느낌이 든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동안 쭉 많이 오른 상태에서 좀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좀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집중해봐야 할 거는 사실 날짜를 좀 집중해봐야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게 이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실상 오늘이 상반기 마지막 날이다. 다음 주 월요일도 있겠지만 사실상 오늘이 또 목요일이기 때문에 거의 상반기 마지막 날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반기 투자 수익을 좀 확정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매물이 제법 나오는 날이 됐다라고도 또 포함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면에 내일부터는 사실 왜 오늘이 마지막이다라고 이제 상반기 마지막 날이다라고 말씀을 전달해 드렸냐면 내일부터는 결제 기준 하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기가 달라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보자면은 우리는 오늘 같은 경우에서는 매도 우위가 될 수 있는 날이고 내일 같은 경우에서는 대기하던 자금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그 자금 중 일부가 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또 시장을 해석해 드리자면은 반등의 구간이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전에 머니마스터 3부 시장 이야기할 때 지수가 빠지는 것도 괜찮지만 반등을 하는 시장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지수가 우리가 계속 상승을 했었을 때 이전에 2020년, 2018년부터 2020년, 21년 사이를 봤을 때 사실 종목별 양극화가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그런 이유로 봤을 때도 사실 과거를 봤을 때 지금도 계속 많이 올라갔잖아요.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일어나는데 사실상 반등의 장세가 더 좋은 게 차별화 장세는 지수가 올라갈 때 계속 차별화 장세로 올라가는데 반등을 주는 시점에서는 모두가 다 같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결제 기준 하반기가 되기 때문에 내일 우리가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자금 중 일부가 유입될 수 있고 여기서 반등을 줄 때 우리는 오히려 오늘 종가 베팅을 해도 나쁘지 않은 날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나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중간 배당을 앞두고 나서 종목별 등재를 피하는 경우에 배당락을 보고 들어간다는 매매 이런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수급 요인이 좀 있긴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일부 영향을 좀 준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재료가 뭐 마이너스 50포인트를 막 내릴 정도다, 이런 큰 이슈는 아니다. 그냥 많이 올라서 좀 쉬어야 하는 구간이니까 좀 내렸다라고 좀 인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요일 위클리 만기와 겹치면서 좀 변동성이 좀 커진 걸로 보고 있고, 아무래도 코스피는 어제까지 사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ADR 120 지수까지 올라갔을 때가 거의 좀 과매수권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코스피는 어제까지 사실 과매수권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물이 나올 만한 상황이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큰 추세가 바뀌었다기보다는 사실 수익을 확정 지으려는 투자자들 입장이 많이 반영된 그런 시장인 것 같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많이 오른 종목 중 뭐 그런 중심으로 이제 매도가 좀 이루어지지 않나. 예, 그래서 단기 변동성 구간으로 좀 인식을 하면 될 것 같고, 이럴 때 또 기관이 받아내는 종목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잘 또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추려가지고 간추려서 좀 보관을 했다가 또 차분함도 좀 필요한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또 시황 이야기는 제 무료 정보방에서 또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그때 잠시 후 또 장 마감 때 말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루할 틈이 없네. 오늘의 한마디로 주셨는데요. 진짜 맞는 것 같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단기적인 변동성이 커진 자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말자. 종가 베팅도 가능한 때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전영 전문가 관심 섹터 어딜까요? 오늘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전기차나 배터리 쪽으로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소식이 있긴 해요. 닝더스타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사실상 세계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 1위거든요. 그런데 그 기업이 닝더스타이라는 기업이랑 인도네시아랑 60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프로젝트를 착수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인도네시아 에너지 광물자원부 장관도 전기차 프로젝트 기공식에 참여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광산 채굴 아니면 뭐 재련소나 고압산 진출 이런 공정 부분까지도 사실 전구체나 양극재 부분까지 통합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또 배터리 하면은 LG에너지 솔루션은 사실 빠지게 됩니다. 그 자리를 메우는 게 중국 기업이거든요. 제가 머니마스터 3부할 때도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우리나라 배터리 관련해서는 사실 도요타나 중국 시장을 거의 따라잡을 수가 없을 만큼 사실상 많이 발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빠지는 것도 사실 이전에 우리가 3년 동안 에브리싱 랠리에 참여하지 못했던 이유도 이런 기술력 부분에서도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빠지고 중국이 편입이 됐거든요. 사실 그냥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 놓고 보면은 중국 쪽이 훨씬 우위에 서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인도네시아 쪽이나 미국 쪽이나 신경 쓰고 있는 게 전기차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이나 수주 자체는 중국이 뛰어나긴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있잖아요. 완전 주행이나 아니면은 뭐 전기차 관련해서 아직 걸어야 될 길이 굉장히 많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서도 완전 자율주행 그리고 전기차로 승부수를 띄우고 있는 것도 맞고, 국내 증시 또한 순환매 장세 속에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2차 전지가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이거를 딱히 우리가 봤을 때 우리나라 장세 자체가, 제가 그래서 항상 우리 장세를 인식을 하고 나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 또한 순환매 장세 속에서 어제 같은 경우 2차 전지나 삼성전자에 대한 반등, 이런 종목군들이 다시금 올라오고 있는 것도 모습이 확인되는데, 순환매 장세 속에서는 단기적으로 지켜봐야 할 섹터가 저는 전기차 관련주라고 보고 있어요. 오히려 전기차 관련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배터리 관련해서는 시장을 계속 지켜봐도 되는데, 전기차 관련 배터리 시장을 봤을 때는 우리는 단기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제도 자동차 말씀 주셨죠. 현대모비스 언급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안에서의 관심주는 어딜까요? 아무래도 세아 메카닉스가 좀 더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이에요. 세아 메카닉스 같은 경우에서는 제 무료 정보방에서도 이미 상한가 먹고 나서 또 진입해서 오늘 갭 상승해서 또 공략을 한 다음에 2번 요리해 먹은 종목이거든요. 근데 여전히 모멘텀은 살아있다고 보는 게,
세아 메카닉스 같은 경우에는 LG엔솔 이제 ESS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하죠. 이 ESS 시장에 대한 본격 진출 속에서도 반사이익으로 상승 추세에 돌입을 했다 전형적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아 메카닉스 같은 경우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부품 공급 계약을 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세아 메카닉스가 올해 1,900억 원 누적 매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주가가 올라온 배경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거기 때문에 지금 뭐 ESS 프로젝트 자체가 북미 재생 에너지 확대 그리고 전력 인프라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중대형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전에 세아 메카닉스가 로봇이나 정밀 다이캐스팅 쪽에서도 신규 시장으로 진입을 할 예정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호재성으로 작용하고 있는 데다가 ESS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것도 세아 메카닉스가 하방에서 상승 추세로 돌입을 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메카닉스 말씀 주셨고요. 두 번째 관심 섹터는 어딜까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반도체를 빼먹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반도체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시장에서 제가 시장 이야기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강세주에서 소외주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 무료 정보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관과 외국인 누적 순매수 쪽으로 봐야 될 텐데 이전에 주도 섹터가 좀 다르게 소외 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쪽에서 사실 반도체가 그렇게까지 각광을 물론 반등은 줬지만 각광을 크게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이 살아날 때 가장 중요한 건 주도 섹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 즉 삼성전자에 대한 지금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반도체 장비주 쪽에 장기적인 관심으로 좀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수요와 공급 말고 기술 진화에 따라 장비 교체 수요가 지속되기 때문에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서도 국내 증설이나 미국, 유럽 현지 공장 확대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각광받는 게 또 반도체 장비 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봤을 때도 사실 이제 우리가 반도체 쪽을 봐야 하는 쪽이 맞지만 반도체 분야로만 쭉 가는 게 아니라 쌍두마차로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 뭐 검사 기술력이나 아니면 2차 전지 쪽으로 엮이는 자동차 산업에도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업체 이런 쪽에 반도체랑 2차 전지 이렇게 엮여 있는 종목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도체 말씀 주셨습니다. 이제 소외주들 안에서 답을 찾아봐야 되는 때라고 말씀 주셨는데 반도체 안에서의 관심주는 어딜까요? 저는 DIT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DIT 같은 경우가 레이저 기술이나 AI 딥러닝 기술까지 이제 접목해서 산업 분야에 대한 품질 향상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기업 중 하나거든요. 게다가 여기다 AOI 기술까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나 2차 전지, 디스플레이 쪽으로도 쌍두마차로 갈 수 있는 그런 종목 중 하나인 거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게 디스플레이 OLED 검사 장비, 레이저 커팅, 게다가 2차 전지 쪽에서도 자동차 산업 검사 장비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죠. 저는 이런 반도체 기업은 굉장히 괜찮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살아갈 때 쌍두마차에 대한 섹터로 동시다발적으로 가줄 때 그때가 가장 좋은 종목을 발굴해낼 수 있다. 그런 종목이 대부분 이제 또 대장격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DIT라는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도체 내에서 관심주는 DIT 받아봤습니다. 이어서 우리 전영욱 전문가의 승부주 받아봐야 되는데요. 그 전에 우리 AS 가볼게요. 지난번에 주셨던 고영이요. 약수익 나고 있다가 지금은 좀 밀립니다. 어떤 전략 유효할까요? 일단 고영이라는 종목 자체가 이벤트가 몇 가지 있죠. 7월 일본 PMDA 인증 목표에 대해서는 여전하다. 게다가 이제 이 고영 같은 경우에서도 여전히 모멘텀이 살아있는 것도 어쨌든 간에 병원에 고영에 대한 제품, 즉 미국 SAB 병원의 첫 설치가 또 예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쪽으로 봤을 때도 일본에서도 승인받고 다각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다방면으로 봤을 때는 사실 미국이나 유럽 시장 진출하고 또 동남아권까지 진출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도 좀 작용되고 있고 고영이라는 종목 자체가 오늘은 좀 약세를 보이고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워낙 튼튼한 종목에서 다른 종목 7%, 10% 하락을 맞이할 때 고영이라는 종목은 그나마 꽤 잘 버티고 있는 종목 중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게다가 오늘 외국인에 대한 이제 매도세가 좀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다시 내일 지나서부터는 고영이 제대로 다시 한번 또 주가가 상승을 펼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예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리뷰 들어봤습니다. 고영, 지금 자리 여전히 괜찮다라는 관점으로 말씀 주셨고요. 자, 오늘의 종목 받아보겠습니다. 우리 민주 전문가 이겨야죠. 어떤 종목일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민주 전문가가 도발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또 지금은 아직까지 잠자고 있는 사자 역할이기 때문에 제가 또 이제 눈을 떠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천주는 에노토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노토크 같은 경우에는 좀 빠르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꾸준히 봐야 되는 종목 중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 속에서 조정을 받고 제가 이전에도 이스라엘, 이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을 때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 중 하나가 원전 관련이라고 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서는 하락장에서도 그나마 반등 주는 종목 중 하나였고요. 이전에 트럼프가 원자력 활성화에 대한 행정명령 추진, 게다가 그에 따른 상승이 있었는데 사실 원전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감은 저는 여전히 대한민국 국내 시장에서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뭐 국내 시장에서 조방원 쪽으로 조선방산 원전 쪽으로 갔다라고 한다면 조선은 그나마 불씨가 약간씩 꺼지긴 하지만 원전은 계속 살아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게다가 에노토크 같은 경우에서는 원전용 액추에이터를 국산화했고 원자력 산업 확장에 따른 수혜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죠. 게다가 전동 액추에이터 그리고 감속기 같은 경우에서는 발전소나 경주상 그리고 가스 설비 석유화학 플랜트까지도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말씀드렸던 DIT처럼 쌍투마차로 갈 수 있는 그런 섹터로 많이 엮이고 있다. 그래서 원전 전동 액추에이터를 국내 유일하게 또 양산하고 있기 때문에 원전 투자 확대한다는 그런 이제 기대감, 게다가 거기다가 실적 개선 수혜까지도 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 중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통해서 에노토크 차트를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화면을 함께 같이 보시면은 사실상 이전에 상승분을 좀 높게 줬었죠. 그래서 갭 상승해서 음봉으로 마무리를 했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 같은 구간이 우리가 장기적인 목표로 볼 수 있는 구간 중 하나다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시가 부분은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양이긴 하나 그 시가에 대해서 절반 이상까지 떨어져 왔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뭐라고 했습니까? 기준봉 하나 형성되고 나서 절반 이상까지 떨어졌을 때 여기서 매수 들어가고 사실상 여기서도 매도할 수 있었어요. 세아 메카닉스처럼 두 번 요리해 먹을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시가가 아니라 절반 이상, 기준봉 대비 절반 이상까지 뚝 떨어진 건 아니지만 그 근처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추가 매수 잔량을 좀 남겨놓고 난 뒤에 오늘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로 매수하시고 목표가는 9,1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100원 기준봉 대비 시가보다 약간 낮은 6,1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전 전동 액추에이터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에너토크 좀 넉넉한 기간 들고 가져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 9,100원, 손절가 6,100원, 전영욱 전문가의 종목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두 종목도 받아봤습니다. 민주 전문가님께서는 위드텍 그리고 영욱 전문가님은 에너토크 주셨죠. 둘 다 또 원전 안에서 주셨는데요. 두 전문가님의 견제가 상당합니다. 이 두 종목도 팽팽하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의도 승부사였습니다.